용모사기는 품성이나 기운 또는 느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? 참,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. 용모다 사기는 사실 이제 대 기운입니다. 이제 사기는 약간 이제 좀 별도로 치고요. 이제 용모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 용모다, 얼굴 모양이다. 쉽게 말하면 얼굴 모양입니다. 그런데 얼굴 모양인데 매번 달라지는 거 아세요? 우리가 화가 났을 때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정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집니다. 근데 이런 거를 되게 남자들은 잘 모르는 분도 좀 꽤 있으세요. 좀 무딘사. 아니, 크게는 아는데 세상에 모르는 분이 좀 있고 여자들은 대부분 알아요. 왜 그럴까요? 여자분들은요,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거울을 봅니다. 세수하고 나서 보고 외출하기 전에 보고 그 상식적으로 거울을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관찰하게 돼요.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대한 느낌, 변화를 읽어내고요.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거울을 더 자주 보다 보니까 더 뭐라 그럴까, 더 얼굴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? 이제 공부를 계속 한 거죠. 거꾸로 말하면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원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. 어느 분야나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수행하면은 최고 전문가가 가능합니다.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. 그래서 뭐, 누구는 내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, 물론 남자도 거울을 많이 보거나 얼굴 관찰하면 잘 보겠죠. 당연히.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런데 그거 혹시 아세요? 이런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굴하고요.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하고 같을까요? 다를까요? 당연히 다. 얼굴 모양 똑같아요.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라. 뭐 이렇게 좀 표현하네. 그걸 뭐냐 이제 그게 생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 계세요. 이제 그뭐 사람별로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예전에는 그랬대. 이게 사진이 그 초상화 사람 얼굴 이렇게 그리는데 초사라 그릴 때 단순하게 그 사람 이목비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그린다고 그래요. 그 사람이 꼼꼼한 사람인지 그 웅대한 사람인지 소심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얼굴 초사를 그리면 그걸 그려낸대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옛날 우리 화공,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, 이 초상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람의 기백을 집어넣었다고요. 그걸 그려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화공이 아니었다고 그래요. 물론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림 솜씨가 없어서 어쨌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이렇게 화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. 저는 이제 그분을 화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그림 그리는 분들은. 근데 그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인물화 그리는 분들은요. 그 미세한 선의 하나 차이, 터럭 하나 차이의 느낌이 달라져요. 희한하잖아요. 눈썹이나 이런 데 머리털 이런 거 털 하나도요. 그거에 따라서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. 사실 저는 뭐 구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. 하지만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분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혼나는 걸 저는 봤어요. 이것밖에 못 그리느냐, 왜 기상이 없냐, 뭐. 자, 저는 그거를 보다 보니까, 다행히 저는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, 저는 진료를 하다 보게 느꼈어요.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 얼굴을 쳐다봐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병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림 그리는 분들의 마음을 요만큼은 알겠다. 조금은. 이제 다는 아니고 요만큼 이해가 됐는데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왜 용모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. 음, 얼굴에 정신이 깃들여서 활동하는 거래요.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? 컴퓨터가 있다, 텔레비전이 있다고 할 때, 텔레비전 똑같은 텔레비전인데, 방송 채널에 따라서, 음악 채널이야. 그러면은 텔레비전에 음악이 막 계속 나올 겁니다.
그리고 마치 음악이 나오고 춤추는 거 나오다 보니까 텔레비전 자체도 마치 춤추는 사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채널을 딱 틀었는데 어디는 종교방송 채널이었어. 그리고 엄숙하게 막 띵, 뭐, 뭐 찬송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불교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게 또 뭐 들뜨는 분위기는 아니죠. 그때 이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? 텔레비전에 좀 웅장하다, 좀 엄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. 참 희한하다. 텔레비전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동영상이나 음악에 따른 텔레비전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참 웃기잖아요. 텔레비전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마치 그리고 말고 딱 채널 때 전쟁 영화 막그 전투씬이 나온다. 그러면 마치 뭐 그 막 총 쏘고 막 대포 소리 들으면 마치 또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. 사람이 얼굴은 똑같죠. 이목구가 똑같죠. 뭐 다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눈이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. 눈에서 뭐 레이저 광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때로는 눈이 막 눈물이 툭 건드는 눈물이 풍 터질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될 수도 있고요. 표정이 제각각이라는 거죠. 입술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용모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용모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모라고 하면은 단순한 이목비구가 아니라 이목비구에 나타나는 느낌. 그 사람이 화가 났던, 흥분했던, 슬프던 그런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을 느끼는 것. 그게 용모의 진정한 용어입니다. 그러니까 참 되게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? 사람이 살아있고 활동할 때는 그 용모가 드러나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 용모가 드러날까요? 안 드러나죠. 그 뭐 로봇 깡통 같이 드러나요. 또 활동 사진, 예를 들어 우리 증명 사진이라고 그러죠. 그 사진을 찍었다. 그 사진에 나온 걸로는 용모 사기를 느낄까요? 용모를 느낄 수 있을까요?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 조금은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알기 어렵습니다. 왜?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. 동영상은 느껴집니다. 그렇다고 동영상도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. 참 희한하죠. 자,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하고 사람이 직접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이 더 잘 느낄 수도 있어요. 때로는. 빛의 처리나 이런 어떤 요새는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 처리를 무지 잘할 수가 있어요. 음성이나 음악 소리. 거기에 따라서 동영상에서 감정이 확 느낄 수 있고요. 그 사람의 느낌을 좀 잡아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화면 크로스업을 해서 그 사람 눈이나 코나 입을 더 강조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요새는 다시 말하는 근데 사람이 맨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 느낌이 똑같은 건 아니다. 더 증폭될 수도 있고 약간 왜곡될 수도 있다. 그것까지 알아내. 모르지 이제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 인간이 느끼는 똑같게 느낄 수도 있어. 근데 그 같게 할 수는 없는 게 똑같은 사람이 움직인다 하더라도요.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제각각이거든요. A, B, C, D에 따라서 A, B, C, D의 마음에 따라 느껴지는 게 또 달라집니다. 그것까지 다 충족하기는 글쎄 좀 모르지만 나중에 뭐 AI 기술이 발달했으면은 각각의 다르게 구현될 수도 있다고 하죠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어떤 절에 간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보는 각도에서 느낌이 다 다르대. 뭐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. 뭐 그럴지도 모르죠.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용모다라고 했을 때는 주역에서는 아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규정을 짓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마치 이제 사상의학에서도 용모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이제 그 동의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. 뭐 태의미는 기거유의 수정정제다 이런 말. 이거 갑자기 무슨 뜻이야? 태의미는
행동을 하는 게요. 유의, 의례가 있다는 거야. 위험이 있다고, 뭔가 좀 무게가 있다고 그럴까? 위험이 있다고 그럴까? 뭔가 예의에 반듯하게. 그러면서도 뭔가 좀 무게감이 있다. 이런 게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수정정대, 그 반듯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야. 겉으로 봐서는.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얘기죠. 반대로 말하. 반면에 소음이는 용모 체임자연이 간이 속으라. 체임자연. 체임자연은요, 행동하는 거잖아. 뭐 체형이 자연스럽다는 거야. 뭐든지.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겁니다. 우리가 부자연스럽다,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하죠.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어울리는 겁니다. 탁 튀지 않고. 그리고 간이 속이라. 간이는 떠보자 간결하면서도 용이하면서도 속여 작은 재주들이 있어요. 정말 손재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고 이런 걸 잘합니다. 그 간이 그래서 왜 언뜻 생각하면은 용모에 무슨 이런 얘기를 자 우리 용모하면 얼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만 선생님은 자 생각해 봅시다. 행동하는데 위험이 있다. 그 용모라요. 자 다시 말해 용모라고 하는 얼굴만 아니라 몸 전체 느끼는 기분을 말하는 거겠죠. 또 사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서 있을 때나 걸었을 때 전체 느낌이 달라요. 그거를 느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. 그게 사람을 제대로 관찰하는 요령이거든요. 그리고 뭐 소음인 행동하도 얼굴 얘기는 안 하고 소음인이 행동이 자연스럽다, 뭐 재주가 있다, 간결하면서도 용이야. 그 사람이 뭔가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하거든요. 그 느낌들이 느껴진다는 거야. 그런 얘기들을 수세보원에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용모라는 컨셉이 얼굴만이 아니라, 얼굴도 포함이지만, 몸 전체에 풍기는 느낌이다.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옛날에 그렇게 쓴 거죠. 네, 그것이 주역에도 이렇게 나오고, 동의수에도 똑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